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저희 포커스 경남이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밀양시정을 이끌고 있는 안병구 밀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밀양시장 안병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을 하시고 약 석 달 정도가 흘렀는데 취임 이후에 참 바쁘셨을 것 같거든요. 지난 3개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보궐선거의 특성상 선거 다음 날부터 바로 시정 업무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보고라든지 읍면동 방문 이런 어떤 업무 외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경남도민체전 네. 일주일 후에 바로 있었고요. 네. 또 아리랑 대축제 치르고 그 치르고 나다 보니까 지금 또 예산 시즌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 부처 또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일상들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네. 하고 있는 일상들입니다. 네, 그래도 참 쉴 틈 없이 달려온 지난 석 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밀양시의 수장이 또 10년 만에 바뀐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보통 우리 이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평가하면서 가지고 자질이나 공약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정도 고향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저희 자질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미리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도덕성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통찰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아울러 이제 공약 부분은 제가 이제 외형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라는 평가, 또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어떤 밀양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자평합니다. 네, 근데 지난 그 보궐선거를 두고 참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현직 시장, 도의원, 시의회 의장까지 사퇴를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취임하시고 시민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예.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걱정한 부분은 혹시라도 사태로 인해서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우려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에서 다 이제 낙천이 되셔서 예. 그 이후에는 시민들께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튼 너무 이제 대형 사업 위주의 그런 미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당장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좀 가려운 부분, 예. 이런 부분을 찾아서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그 필요한 부분, 가려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또 저도 생각하는 게 이제 지자체로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밀양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부문이라든지 문화예술부문이라든지 관광부문이라든지 또 기농기촌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내실을 기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이제 여러 업무 파악들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예,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시민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이제 시장으로 취임해보니까 우리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또 일정 부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좋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신속성이 좀 떨어진다. 또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제 마인드가 오픈되지 않았다. 예.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든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래도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답변은 빨리 해드리자. 좀 신속하게 해드리자. 예. 그다음에 좀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앙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주는 쪽으로 하자.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도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자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경직된 그런 공직사회 문화를 좀 유연하게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취임 이후에 아이 돌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어린이가 꿈꾸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돌봄은 요즘 이제 도시 생존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자 때부터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예. 특히 이제 시설적인 측면, 또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이제 구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마침 이제 취임하자마자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 돌봄 우리 공모 사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지자체와 우리 이제 도교육청이 어쨌든 비용적으로 보면 절반씩 부담해서 한번 정말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한번 돌봄 시스템 구축해보자라고 예. 약속을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돌봄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 지자체와 이제 교육청이 서로 우리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서로 자기 일로 인식을 하자. 그렇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필요한 어떠한 아이들, 앞으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저는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던 우리가 돌봄 시스템에 다 집어넣어서 애들 돌봐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가장 큰 최근의 고민거리가 아마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일 것 같습니다. 밀양시 또한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밀양시에서 이제 지역 소멸을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광역 단체장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였고, 뭐 밀양시로서는 또 경남 지역의 이제 시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예.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부분도 노력은 해야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좋은 일자리, 아까 같은 그런 돌봄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 3개를 이번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이제 나노공단에 공장을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공단 유치를 통해서 정주 인구를 좀 증가시켜 보려 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밀양시를 둘러싼 어떤 큰 도시들의 인구가 한 1,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1,200만 도시들에서 우리가 관계 인구를 좀 끌어들이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뭐 농업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 기농기촌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예.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관계 인구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는 대도시의 인구를 뺏겼지만은 앞으로는 밀양으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밀양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해서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지난해 밀양에 경사가 하나 있었죠. 밀양 영남루가 이제 국보 승격이 됐는데, 이제 국보가 된 영남루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또 활용할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영남루를 조금 자랑하자면요. 예. 영남루가 이제 외형으로 보이는 건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건축학적인 측면보다는 인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영남루 문단이 생길 정도로 영남루를 주제로 한 과거에 이제 시라든지 뭐 산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스토리화 시키고, 지금 영남루가 보면은 특히 야간에 와 보시면은 그 밀양강변하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 자체로서 좋은 무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면은 환상적인 무대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공연보다 오히려 영남루를 배경화하는 무대가 더 좋다. 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또 문화재청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을 잘 정비를 하고 근데 영남도는 볼거리잖아요. 예. 근데 볼거리하고 또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가 또 이렇게 좀 연계가 돼야 되니까 영남도 바로 옆에 이제 전통시장에 지금 먹거리 특히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좋은 레시피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하고 또 이제 의열체험관이라든지 의열기념관 전국에서 밀양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의열단 어떤 활동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독립서운자도 밀양이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영남도를 정말 대한민국 대표 우리 국보로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밀양 하면은 그 외에 또 좋은 관광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거 우리만 알기 조금 아깝다.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비밀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면 사실은 밀양에는 아무데나 돗자리만 펴면 관광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우리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석양입니다. 오. 밀양이 이제 낙동강을 동서로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양 쪽은 좀 높고 서쪽은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그 석양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당진에 오면 이제 가야의 전설이 서린 우리 부원사라고 있는데 네. 그 부원사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너무 좋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 낙동 강변을 따라오다 보면은 쭉 오면서 이제 석양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진도 정말 잘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밀양 하남에 가면은 잘 알려진 명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이 굉장히 또 석양지로 유명한데 거기서부터 또 우리 하남읍 수산리로 나오는 우리 저기 낙동강 제방뚝하고 또 둔치에서 바라보는 석양, 이 삼당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우리 거기 하남 쪽에서 바라보는 좀 다릅니다. 예. 저는 그 두 곳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석양 투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밀양이 또 우리 요가의 도시로 예. 또 요가가 굉장히 이제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가하는 분들을 그 석양을 바라보고 이제 둔치에서 예.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석양을 활용한 또 요가까지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또 유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밀양시를 찾은 관광객이 1,513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목표가 1,600만 명이라고 하던데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관광객 요즘은 대세가 SNS 활동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또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관광지가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밀양은 어쨌든 자연적인 관광지 또 그 우리 문화유산적인 관광지 또 무형의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리려는 노력을 예. 많이 해야 되겠고 작년에 우리가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문화관광재단 산하에 관광팀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전문가들이 좀 주도가 돼서 이런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또 관광 자원을 알리는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최근에 또 우리 잘 아시겠죠? 션샤인 테마파크.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을 했는데 이제 그걸 또 활용해서 예. 조금 이제 숙박형, 이제 체류형 어떤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뭐 시민들 또 방문객들의 반응도 궁금하더라고요. 반응은 어떤가요? 예. 아무튼 뭐 그 관광객 숫자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개장하고 한 20만 정도 왔으니까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장하고 또 나니까 예. 이제 이런저런 방문객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게 이제 그늘이라든지 애들을 위한 시설이 네.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름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중앙 파크 내에 물놀이장을 임시로 개장하고 예. 그늘막도 한 600명 정도 들어가게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션샤인 테마파크는 앞으로 어쨌든 밀양의 대표적인 체험 관광지로 만들 생각이고요. 뭐
조금 그동안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감사원 감사에 맡겨두고 앞으로 어떻게 신샤인 테마파크가 우리 경남권 우리 주민들로부터 좀 많은 이렇게 호응을 받을 것인지 예. 또 많이 찾아줄 것인지 하는 데 관심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밀양이 좀 더 그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또 밀양 하면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장님 그 공약을 보니까 밀양 예술단 창단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예. 다행히 사실 이것도 또 문체부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이 하나 나와서 아리랑 예술단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예. 한 달 전에 됐습니다. 오.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우선은 아리랑 예술단으로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이제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밀양 아리랑이 전국 3대 아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아리랑으로 출발해서 이제 점차 그게 발전되면 이제 밀양 시립예술단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합창이라든지 또 우리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묶어서 시립예술단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가 2년이 남아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공약 이행부터 뭐 현안 해결까지 하실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계획이 참 많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돌봄이고 또 관광, 또 문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예. 드렸고요. 특히 우리 밀양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잘 모르시는데 밀양이 이제 전국의 어떤 농산물 생산량 수입을 하면은 탑3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서 뭐 깻잎이라든지 딸기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또 우리 어른골 사과라든지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좀 특화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유통이나 이제 또 가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과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한 내용 중에서 이제, 경남 이제 식품 클러스터라고 한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예.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꼭 유치를 해서 우리 어떤 밀양 농업 또 밀양 전체 우리 경제 지형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생활체육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다른 분들이 와보시면 야 밀양이 생활체육시설이 이렇게 좋으냐. 원래 이제 배드민턴 메카여서 배드민턴은 전용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예.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크 골프장을 우리는 일찍 조성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숲속에서 파크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밀양의 파크 골프장을 한번 찾아오는 게 소원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하고 좀 결부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스포츠 산업화 이걸 좀 이루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굵직한 사업으로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나름대로 특별법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가장 이제 좀 알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미리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밀양 나노산단 1단계 이제 한 45%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예. 2단계도 같이 유치해서 앞으로 좀 더 산업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경남 특화형 우리 클러스터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폴리텍 대학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이건 어쨌든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아마 뭐 이번 12월 달 정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동안에 대학이 통합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시민들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런 큰 사업들을 예. 시민들에게 결과를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정말 하실 일들이 많고 그 결과로 보여줄 수 있길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밀양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시장으로서 밀양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여름 관광지로 밀양은 정말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얼음골과 표충사라는 정말 좋은 계곡을 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개장한 우리 션샤인 테마파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도 개설해 놓고 충분한 이렇게 그늘도 확보해 놓고 또 다른 캠핑장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시설도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8월 4일까지 또 밀양 여름 공연예술 축제, 전국에서 연극팀 약 70여 편의 연극이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밀양 시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친다면 제 시정구호처럼 밀양이 더욱더 빛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구 밀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